작은 방 안에는 바람이 거의 들지 않았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낡은 깃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베개 속에서 나온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그리고 전날의 꿈이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 레스토랑의 새벽 메뉴는 늘 머리카락 수프로 시작된다고 했다. 단골 손님은 모두 잠든 아이들이었고 주방장은 날지 못하는 작은 새였다. 그 새는 머리카락의 맛으로 그날의 기억을 판단한다. 부드럽고 길수록 좋은 기억, 거칠고 짧을수록 불안한 기억. 주방은 문이 없고 대신 커튼처럼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문을 대신했다. 이곳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 조리된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언젠가 새에게 먹힌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그날따라 머리맡에서 작은 무게감이 느껴졌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베개 위엔 짧은 머리카락 한 올. 며칠 뒤 친구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학교도 낯설었다. 거울 속에 얼굴이 희미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머리칼을 묶고 자보기로 했다. 밤새 묶은 자리에 작은 새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 새는 이빨 대신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반복해서 움직였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감쌌지만 새는 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머리카락이 길면 맛이 진하거든. 그 말이 들린 것 같았다. 다음날 그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방 안에는 깃털이 한 움큼 떨어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검은 새가 있었다. 그날 이후 이 매뉴얼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하는 일들이다. 규칙 제1항. 잠들기 전 머리를 완전히 말릴 것. 젖은 머리카락은 그것들이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물기는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꿈과 현실 사이의 문을 열어둡니다. 베개에 스며든 습기는 밤새 당신의 생각을 적시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억하며 그 기억을 먹이 삼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머리를 완전히 말리십시오. 한 가닥의 물기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규칙 제2항. 베개 밑에 낡은 깃털이 생기면 즉시 태울 것. 깃털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다는 표시입니다. 낡고 색이 바랜 깃털일수록 더 오래된 것이며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깃털을 그대로 두면 밤마다 하나씩 늘어날 것이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깃털 더미 속에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깃털을 발견하는 즉시 불에 태우십시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창문을 열어두고 그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규칙 제3항. 새벽 3시에 머리카락이 움직이면 절대 만지지 말 것. 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그들은 가장 활발해집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군가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뻗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만지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접촉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침 햇살이 비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규칙 제4항.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지 말고 그대로 들을 것. 한밤중에 들리는 새 울음소리는 경고입니다. 귀를 막으면 당신은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려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울음소리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세고 어떤 리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규칙 제5항.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거울 앞이 아닌 창가에서 자를 것. 거울은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잘린 머리카락은 두 세계 모두에 존재하게 됩니다. 거울 속 당신도 함께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카락들은 어디론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울 속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주울 수 없습니다. 창가에서 자르십시오.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십시오.
바람은 그것들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갈 것이며 당신과 그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절대 거울을 보며 가위를 들지 마십시오. 규칙 제6항. 머리끈이 사라졌다면 누군가 대신 묶은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끈이 사라져 있다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말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십시오. 매듭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풀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남긴 보호의 표시입니다. 그날 하루는 매듭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가 지면 스스로 풀릴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날은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규칙 제7항. 새의 그림자가 머리 위에 닿으면 눈을 감을 것. 새의 그림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머리 위에 닿는 순간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림자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머리 위에 무게가 사라지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규칙 제8항. 깃털이 3장 이상 모이면 기억의 순서가 바뀐다. 깃털 하나는 표시이고 2개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3개가 모이는 순간 그것은 의식이 됩니다. 당신의 기억들이 뒤섞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내일처럼 느껴지고 오래전 일이 방금 전처럼 선명해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왜곡되고 당신은 언제가 지금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깃털을 3개 이상 모으지 마십시오. 2개가 발견되면 즉시 하나를 태우십시오. 순서를 지키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규칙 제9항. 아이의 이름을 3번 부르면 새는 배가 고파진다.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이름은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은 소환입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새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것을 갈망하며 아이의 이름만큼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새들이 배고파지면 가까이 날아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깃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는 신중하십시오. 1번이면 충분합니다. 2번은 위험합니다. 3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규칙 제10항. 마지막 남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새는 다시 날 수 있다. 이것이 마지막 규칙이자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머리카락은 당신과 그들을 연결하는 끈입니다. 하나씩 잘라나갈 때마다 연결은 약해지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이 남았을 때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르면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새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새가 다시 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호도 저주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마지막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규칙들은 계약입니다. 한번 알게 된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그들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깃털은 계속 나타나고 새들은 계속 날아옵니다. 당신이 규칙을 기억하든 잊든 그들은 기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규칙들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은 저주이며 저주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규칙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베개 밑에도 첫 번째 깃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더 이상 머리카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창가에 앉은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따라하고 있었다. 당신이라면 머리카락을 자를까 아니면 기억을 남길까?